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후원 회원님들한테 이제 상담 내용을 이렇게 받은 게 있는데, 좀 종합적으로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토픽을 하나를 그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픽을 갖고 취득세하고 종부세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취득세 또는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부모님이 종전주택 A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1년도 6월 달에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신규주택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중과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조정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8%의 중과취득세율을 적용돼야 되는데, 나 이 신규주택 취득하고 나서부터 1년 내 팔 거다라는 전제조건 하에 취득세를 일반 세율로 적용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를 추징당하지 않으려면은 종전주택을 1년 안에, 물론 지금은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2년으로 늘어났죠. 처분해야 되는데 지금 팔리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가 안 돼요. 차선책으로 A주택을 1주택자인 별도 세대인 자녀한테 증여하거나 매도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은 4억 원이고 시세는 6억 원이고 임대 보증금은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올바른 절세 방법, 또 이렇게 해도 어떤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저한테 이제 상담 사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상담 사례를 갖고 이 안에 많은 것들이 집약되어 있거든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상태는 이런 상태였어요. 2013년도에 한 채를 갖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 6월 달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6억 원, 시가로 6억 원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이 주택을 취득했었을 때 이 부모님은 취득세를 얼마 내야 됐죠? 당연히 8%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조정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이기 때문에 8%를 적용해요. 근데 이 8%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뭐였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부터 1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즉 일시적 2주택이 되면은 내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B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가지고 이 A주택에 대한 B주택이죠. 여기 B주택입니다. B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를 배제받고, 여기는 A주택입니다. 죄송합니다. A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게 부모님의 절세 플랜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었죠. 근데 이 종전주택이 지금 안 팔려요. 안 팔리다 보니까 일정 기간 안에 안 팔리면은 이 취득세가 추징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팔리기 때문에 만만한 자녀한테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증여해도 상관없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론적 내용을 보시면은 내가 한 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은 얘는 8% 세율이 적용되는 게 맞죠. 근데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예전에는 1년이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부터는 이 1년이 2년으로 늘어났고, 신규 주택 취득 1년제 종전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이제 3년으로 늘어났죠. 이렇게 되면은 이 안에 처분을 하면은 나는 8%가 아닌 기본 세율, 즉 취득가액에 따른 1%에서 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2년 또는 3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처분 안에 꼭 매도하는 것만 들어갑니까? 그렇진 않죠. 증여하거나 멸실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부모님의 생각은 맞았죠. 자녀한테 매도하든지 증여하면은 본인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추징 여부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가끔씩 혼동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팔리지를 않아 가지고 증여를 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일시적 2주택 안에 처분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여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도 변경을 합니다. 종전주택을. 이런 경우에는 이 처분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가 추징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매매나 증여나 멸실은 처분 개념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 2년 또는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내가 원래 납부해야 할 세율이 몇 프로였어요? 8%잖아요. 내가 납부한 세금 몇 프로였죠? 1%였습니다. 그 차익에 대해서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더불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차익이 굉장히 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4,2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니까 너무 부담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녀한테 증여나 처분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그렇게 뭐 정리한다고 치고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소득세도 동일하죠. 아까 부모님의 계획은 종전주택을 처분해가지고 비과세를 적용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똑같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팔았어야 되죠. 그리고 신규주택에 전입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요것도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완화가 됐죠. 어떻게 완화됐죠? 전입요건 없다. 이제는 신규주택이 2년 이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기만 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그 완화가 됐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죠. 왜 그러냐면 신규주택을 2021년 6월 달에 샀습니다. 이때는 법이 뭐 어떤 개정안도 없었고 이렇게 바뀔 줄도 모르기 때문에 1년 안에, 즉 2022년 6월 안에 이제 팔려고 했어야 됐어요. 근데 갑자기 법이 이렇게 5월 달에 불과 한 2달 전에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은 취득세도 2년 안에 팔면 되는 거고 비과세도 2년 안에 매도하기만 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행운이 이렇게 깃들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자녀한테 양도 증여한다 할지라도 이 비과세는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은 그냥 자녀한테 증여하거나 매도를 했을 때 부모님이 처음 계획한 절세 방법은 그대로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자녀 입장에서 이 주택을 이제 승계받습니다. 첫 번째는 증여로 받는 경우, 두 번째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나눠서 한번 볼게요. 취득세를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자녀가 주택을 증여받습니다. 자녀는 한 채를 이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 B주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B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주택을 증여로 받으면 취득세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존에 한 채를 갖고 있고 새로운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2년 또는 3년 안에 처분하면은 내가 증여로 취득한다 할지라도 일시적 이주택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주셨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렇죠? 증여받은 경우에는 일시적 이주택 중과 배제가 취득세에서 적용이 안 되죠. 그럼 이때는 취득세 몇 프로 내죠? 증여 시점에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이고 증여받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몇 프로?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증여로 취득한다, 즉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하고 나서 일시적 이주택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한다 할지라도 중과가 배제되지 않는다. 얘는 그냥 증여받는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비과세는 됩니까 안 됩니까? 증여도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의 일종이죠. 취득하고 나서 종전주택을 조정이기 때문에 2년 안에 매도하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증여로 받지 않고 매매로 이렇게 받는다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매매로 받는 경우, 잠깐만요. 매매로 받는 경우에는 뒤에 있네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해 안에 증여를 하려고 하면 2022년도 안에 이제 증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년부터는 뭐가 달라지죠? 과표가 달라지죠. 올해 같은 경우는 증여를 하게 되면은 공시가격,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갖고 취득세율을 이제 적용하는데, 그 취득세율은 내가 기본세율 적용 대상자면 3.5% 아니면 12%. 근데 뭐가 달라져요? 내년부터는 이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 즉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 신고할 때 똑같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갖고 3.5%의 기본세율,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과표가 늘어나요. 늘어나기 때문에
증여취득세율이 이제 더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12월 말까지 증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증여로 취득했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이면은 12%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미만이면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무조건 증여받으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일한 예외, 즉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과세율이 아닌 3.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유일한 예외는 뭐죠? 주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여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 주택을 갖고 있는데 한 주택을 주는 경우는 많이 없죠. 보통 다주택자인 경우에서 그 중에 한 채를 이렇게 주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증여로 받으면은 어쩔 수 없이 12%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취득세에서는 중과 배제가 미적용되고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증여를 받되 채무를 승계해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은 어떤 경우죠? 임대보증금이 이제 설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은행 채무도 가능한데 요즘은 은행 채무를 인수받기가 너무 힘들죠. 대출 규제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임대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수증자가 이제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취득세가 어떻게 구분되죠? 무상취득분하고 유상취득분하고 구분돼서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무상취득분은 뭐예요? 증여재산가액, 주택 공시가격에서 채무, 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율, 증여취득세율은 아까 3.5%나 12%가 적용된다겠죠. 이거를 좌지우지하는 그 결정적인 요소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주택 공시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채무금액, 임대보증금이겠죠. 대부분은. 이 부분은 매매, 유상거래로 봐가지고 매매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뭐 1%에서 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느냐, 8%,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느냐, 그게 이제 달라지겠죠. 그럼 본 사례, 아까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모님, 증여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4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여할 당시 6억 원, 시가가 6억 원이었고 임대보증금이 3억 원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합니다. 자녀가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취득세 얼마 내야 될까요? 한번 볼까요? 무상취득분, 주택 공시가격에서 보증금을 뺀 1억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되죠. 3.5%나 12%가 적용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이 넘기 때문에 12%가 적용되기 때문에 1,2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거고, 채무 부분 임대보증금이겠죠. 이 3억에 대해서는 몇 프로 내죠? 1%밖에 안 됩니다. 자녀가 주택이 있는데 8% 아닙니까? 자녀 입장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8%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 왜 유상취득분은 매매취득으로 보는 거고 매매로 취득했을 때는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가 이렇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억이 1%니까 3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래서 만약 임대보증금 3억을 끼고 부담부 증여로 받았을 때 납부해야 되는 자녀의 취득세는 한 1,500만 원 정도. 아까 증여로 취득했었을 때는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그 부담부 증여를 하면은 자녀가 일시적 2주택이고 매매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유상취득분에 대한 취득세가 적어져서 한 1,500만 원이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증여로 부모님 주택을 취득했었을 때 이제 취득세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렇지 않고 자녀가 주택을 부모님한테 매수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전제 조건은 뭐죠? 유상취득이기 때문에 돈이 오고 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취득세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아요. 자녀가 한 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한테 비주택을 인수를 합니다. 이 비주택은 부모 입장에서 이제 종전주택이 되겠죠. 아까 공시가격 4억 원이고 시세가 6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비주택을 매수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죠. 원래는 얘는 몇 프로가 적용돼야 되죠? 취득세가 조정대상 지역에 한 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기 때문에 원래는 8%가 적용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종전주택, 자녀가 갖고 있는 종전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기본세율, 시세가 6억 원 이하기 때문에 1% 취득세율이 적용되겠네요. 그래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제 조건은 이 비주택 취득하고 나서 2년 안에 이 종전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 조건 한해서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과세도 당연히 가능하죠. 왜? 유상취득으로 처분했기 때문에 2년 안에 처분하면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취득세에서 보면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3억 이상이면은 12%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담이 큽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무상 취득으로 가지 말고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매매로 이용하면은 그나마 중과 증여 취득세율 12%보다는 조금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만 생각할 게 아니고 단순 증여를 받거나 부담부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 또는 부모님이 납부해야 될 양도소득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를 증여가 아닌 매매로 했었을 때 또 부모님 입장에서 납부해야 되는 양도소득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을 한번 살짝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 그냥 전체 금액을 다 무상으로 받는다 라고 했었을 때는 증여는 시가를 갖고 증여세를 부과를 하죠. 6억에 대해서 공제금액 직계 존비속간에 5천만 원 공제가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 없는 1억 500이라는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증여 재산가액에서 채무, 아까 임대보증금 3억 원만큼은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5천만 원 공제가 되고 증여세를 산정하면 한 2천 정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양도소득세는 채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부모가 납부를 하는데 부모는 아까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있어도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다. 그러니까 단순 증여는 1억 500을 내야 되는데 부담부 증여로 가면은 증여세, 양도소득세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녀가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아까 취득세 부분에서도 부담부 증여가 자녀 입장에서의 취득세가 훨씬 더 줄었다는 걸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었겠죠. 이번에는 그냥 돈 주고 거래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죠. 그럼 아까 매매로 취득했었을 때 자녀 입장에서 일시적 2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도 적게 내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게 되면은 자녀는 증여세를 낼 필요도 없죠. 부모님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비과세 요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즉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납부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매매가 제일 좋을 수 있겠네요. 자녀 입장에서 취득세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하나도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죠? 매매를 한다라는 건 전제 조건이 어떤 게 깔리죠? 양도 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은 그대로 승계하고 차액만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그 차액, 즉 3억은 실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 하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 3억에 대한 소득재원은 반드시 입증이 돼야 됩니다. 소득재원이 입증된다. 그러면 매매로 했었을 때 취득세 부담, 그 다음에 부모님 입장에서 양도세 부담이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해서 우리 후원 회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을 취득세 부분하고 양도세, 증여세까지 한번 고려해 봤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종부세 부담이 이제 크거나 아니면 취득세에서 일시적 이주택을 적용받아 가지고 일정 기간 내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제3자한테 매도를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게 이제 증여라든지 매매를 통해서 자녀한테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때 고려해야 될 거는 단순하게 뭐 증여세 또는 부모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만 고려할 게 아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취득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종합적으로 고려했었을 때 취득세, 양도세 또는 증여세, 이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후원 회원님께서 말씀한 거는 부모 입장에서도 일시적 이주택이고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도 일시적 이주택이라는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 플랜이 가능한 거지, 여기서 조금이라도 변수가 있다, 주택이 한 채 더 있다 하든지 하면은 또 다른 플랜을 짜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정답은 개인 상황에 맞게 가장 효율적인 절세 플랜을 짜는 게 제일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많이 공부하고 상담해보고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2부 우리 후원회원님께서 이제 질문해주신 종합 상담 사례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3부 증문즉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